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고양이를 왜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만 하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혹은 기계적으로 모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지만은요, 정말 정확하게 왜 시켜야만 하는지 정확히 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어떤 중성화 수술의 이유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 마음속 죄책감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중성화 수술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단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이기주의로 인해서 생긴 일이란 말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의사의 한 사람으로서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고양이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겠죠. 중성화 수술의 이유는요, 첫 번째는 질병 예방에 있습니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의 경우는요, 유선종양, 자궁중농증, 난소종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컷 고양이는요, 전립선 질환이나 고환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요, 성호르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통해 거의 예방이 100% 가능합니다. 일례로요, 고양이 종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선 종양의 경우는요, 85% 정도가 진행이 굉장히 빠른 악성 종양인데요, 생후 6개월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 발병할 확률이 91% 감소하고요, 생후 1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는 85% 감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암컷의 경우 발정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학적 문제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고양이는요, 1년에 여러 번 발정을 하는 다발정 동물에 들어갑니다. 고양이는요, 발정 시기에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암컷의 경우는요, 메이팅 콜이라는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매 발정기마다 발정 스트레스로 받는 고통은요, 출산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심하다 그럽니다. 자손을 번식하는 행위에는요, 고양이는 쾌락이나 로맨스, 기쁨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이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대표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그냥 괴롭고 불안해서 교미의 대상을 찾고 그 과정에서 아무 고양이나 경쟁을 통해 힘센 DNA를 남기려고 할 뿐입니다. 굉장히 야만스러운 행위에 오히려 들어가겠죠? 과정 역시 굉장히 심한 통증일 뿐이고요. 발정 시 불안하고 괴로운 정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자신의 발톱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문을 긁기도 하고요, 자신의 털을 뽑아버리고 또 방바닥을 굴러다니게 됩니다. 사방의 발정 스트레스로 인한 자신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하는 굉장히 심한 냄새의 스프레이를 하게 되고요, 목이 쉴 때까지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양이에게 발정이란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아닌, 그런 로맨틱한 과정이 아닌, 단지 자손을 만들어 번식하라는 DNA에 각인된 굉장히 불안한 본능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아셨죠? 다음 세 번째 이유는요, 수컷의 경우는 스프레이나 분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컷 고양이는요, 생후 7개월 이후가 되면은요, 언제든지 교미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암컷처럼 발정기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요, 습관적으로 다른 수컷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요, 강한 냄새의 오줌을 여기저기 뿌리며 영역을 표시하고 다니게 됩니다. 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갈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한 숫고양이는요, 소변을 여기저기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뇨를 할 때와 달리 쭈그리고 앉지 않고 네 발을 꼿꼿이 세워서 벽이나 가구, 커튼 등 수직면에 분사를 하는데, 이를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분사하는 오줌은요, 비록 소량이나 그 냄새에는요, 암컷에게 어떻게든 어필하고 다른 수컷을 쫓기 위해 강력한 페로몬이 함유되어 있어 냄새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정말 맡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외에도요, 암컷처럼 반려인이나 주변 사물에 비비적대고, 심한 경우에는요, 발정난 암고양이 울음소리에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울거나 공격성이 강해져 다른 수컷들과 싸움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먼 동네 한 2km밖에 난 발정 페로몬 냄새를 맡고 숫고양이끼리 서로 싸우기도 해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요. 암컷을 찾아 가취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 집을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주변에 굉장히 많으니까 꼭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요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원치 않는 임신의 방지를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암컷 고양이는요, 발정기에 교미에 의한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교배가 한 번만 하더라도요, 거의 100% 임신이 되는 형태입니다. 실수로라도 발정기의 숫고양이와 잠시 접촉만으로도요, 임신이 가능하며, 이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간혹 계획이 없는 임신과 출산으로 분양의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랑스러운 아기 고양이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마는요, 봄, 가을로 동네를 잠깐만 돌아다녀도 이런 애기냥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다 분양이 안 된다면요, 이것은 결국 큰 문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는요, 여러 질병의 예방과 더불어 불필요한 호르몬의 억제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확히 중성화 수술을 일찍 받은 고양이와 안 받은 고양이의 수명 차이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의 추측은요, 최소 5년 이상의 수명 차이는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냥이의 평균 수명은요, 얼마 전 서울대학교의 조사로서 4, 5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은요, 7년에서 다시 10년, 다시 15년으로 요즘은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죠. 이는요, 우리 집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좋은 사료 공급, 그리고 수의학의 발달로 인한 의학적 혜택도 있겠지만은요, 중성화 수술의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이룩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중성화 수술은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얼마나 더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머물며 여러분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성화 수술은요, 도대체 언제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생후 6개월 전후에 해주는 것을 대체로 추천합니다. 자, 그럼 중성화술의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컷 고양이의 경우는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입원도 필요 없으며 다음날 한 번 정도만 방문하여 체크받고 일주일 정도 엘리자베스 컬러를 씌우고 있으면 됩니다. 대개 수술 부위가 굉장히 작아 1cm 미만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티치, 꼬매지 않고 본딩을 하게 되어 실밥을 풀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암컷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복강 개복 수술로 배를 열고 난소와 자궁을 드러내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비교적 작지 않은 큰 수술에 해당되나 너무 많은 수의사분들이 너무 흔하게 많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맡기셔도 됩니다. 너무 흔하게 많이 하는 수술이거든요. 보통 하루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요, 진통제와 수액 등의 처치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엘리자베스 컬러를 유지하며 집에서 약을 먹이시거나 병원에 한두 번 정도 추가로 방문하여 항생제와 진통제 처치를 받으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엘리자베스 컬러는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에게 편한 부드러운 천 소재의 것을 사용하시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주는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 불편한 것을 그냥 사용해 주세요. 머리 좋고 집착이 심한 고양이는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부드러운 소재의 모든 엘리자베스를 바로 무력화시키고 수술 부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참고 불편한 엘리자베스를 꼭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좋은 중성화 수술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성화 수술의 단점은요, 수술 시 전신 마취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경험상 마취에 의한 부작용은 정말 희귀한 경우입니다. 마취 시간 역시요, 겨우 30분 내외이니 걱정하지 말고 맡기셔도 됩니다. 또 다른 중성화 수술의 큰 단점은요, 비만해질 수 있다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식욕도 전과 같고 주는 양도 전과 같아도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주 에너지 소모 기관 중 하나인 난소나 정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성호르몬을 만들거나 분비하지 않으므로 몸의 대사율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몸 안의 평소 에너지 소모가 수술 전보다 극히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게 되면 오히려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율이 달라지는 거죠. 20살의 저와 지금의 제가 대사율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하루 4끼를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지금은 하루 2끼를 넘게 먹으면 살이 찌더라고요. 수술 전의 고양이와 수술 후의 고양이는 내부적으로 대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소 먹던 양보다 20% 정도 줄여서 급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자율급식이라면은요, 중성화 고양이용으로 칼로리를 낮춘 중성화 고양이용의 맞춤 사료로 급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중성화 수술 이후에는요, 몸의 대사율이 달라지게 되니 똑같이 먹이면 살이 찝니다. 아셨죠? 중성화 수술 부작용이라기보다는요, 필요 없는 대사 체계 중 하나가 사라져 몸의 에너지 효율 혹은 사료 효율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중성화 수술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